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같은 말을 쓰는 한민족인데 그 속내를 읽어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제는 대남방송을 위한 확성기를 설치하더니 오늘은 또 그걸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지시에 따른 조처로 풀이가 되고 있죠. 김여정은 악역, 김정은은 착한 역할, 남매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착실히 수행하고 있는데요. 김여정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불만을 확실히 알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서서 수위를 조절하고 남매의 손발이 착착 들어맞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움직임으로 봐서는 북한은 나름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찜찜합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남매 역할놀이에 대응할 전략이 우리에게도 필요해 보입니다. 6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꼭 맞는 생유산균 락토핏. 아기에게 락토핏. 아이들도 락토핏. 우리 가족 락토핏. 맞춤형 생유산균. 내 몸에 그 락토핏. 종근당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형님, 큰일입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 소비세가 인상된답니다. 당장 사러 가자. 쌍용자동차가 혜택이 제일 좋은데요? 6월 SUV 구매 시 정부에서 개별 소비세 최대 143만 원, 상용자동차에서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역시 이런 혜택은 쌍용자동차밖에 없구만. 상용자동차 전 시장에서.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엔 아버지도 뉴케어. 어머니도 뉴케어. 부모님은 끼니가 힘이니까 뉴케어. 의사의 지시로 사용하는 뉴케어. 이제 자녀분이 생기세요. 사춘기 한 끼 뉴케어. 특수 의료용도 등 식품 뉴케어 구수한 맛 대상 라이프 사이언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9호선 색강역, 5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여의도 파인 누체. 견본주택 오픈 중.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의 독립운동연구에 큰 업적을 남긴 분이죠. 경북 독립운동기념관 김희곤 관장이 지난주에 퇴임을 했습니다. 김희곤 전 관장 연결해서 퇴임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도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국 시각으로 지난 22일이었죠. 대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파장이 커졌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해명하면서 소동이 일단락된 상황인데요. 이 민감한 시기에 나바로 국장 왜 이런 발언을 했던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을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피터 나바로 하면 뭐 학자 출신의 아주 노련한 정치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정치인이 글쎄요, 말실수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말실수를 할 사람은 아닌데요. 말할 때는 논리 정연하고요. 또 노련할 뿐만 아니라 매사에 좀 신중한 학자 출신이고 또 미국 내에서는 대중국 전략뿐만 아니라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려왔던 사람인데요. 예. 미중 간의 민감한 시기에 TV에 나와서 단순히 말 실수를 할 사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중국이 홍콩 국가안전법 통과를 견제하는 동시에 트럼프가 3개월 만에 대선 유세를 가졌는데요. 오클라호마 털사의 그 흥행 참사를 잊게 되자 반전 카드로 중국 카드를 꺼낸 것은 아닌가 세간에서는 그렇게 의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전 카드 중국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피터 나바로 국장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 대중국 강경파들은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파기하라 이런 발언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미중 1차 무역 합의가 올해 초에 체결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합의 직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이 당초 수입하려고 했던 농산물 수입이 기대에 지금 못 미치고 있고요. 네. 더욱이 워싱턴을 좀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베이징의 그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지도부들이 현재 베이징을 비웠다는 겁니다. 언제 2차 무역 협상이 재개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 이 때문에 무역 협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좀 터프한 피터 라버로를 등장시켜서 협상 파괴라는 폭탄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안 나오면은 언제든 미국은 협상판을 뒤집을 수 있고 예. 코로나와 관련된 중국 책임론뿐만 아니라 피해 보상 청구서까지 내밀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김여정을 앞세워서 강경한 언행을 쏟아내고 뒤이어 김정은이 뒤처리했듯이 지금 미국도 나바로를 지렛대 삼아서 좀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CNN 조사를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은 바이든의 한 14%포인트 정도 열세인데요. 이런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카드는 아무래도 대중국 때리기.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가장 좋다고 지금 판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대선이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 아무래도 이제 격차가 10%포인트 넘게 뒤지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어떤 또 카드를 내밀지 재선을 위해서라면 또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벌써부터 걱정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지금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이어서 화웨이도 여러 가지로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국 무역 적자는 줄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본적으로 미중 무역 전쟁을 좀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네, 자동차나 항공기를 중국이 더 사준다고 해서 지금의 무역 불균형은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좀 비관적으로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중국이 5G를 비롯해서 첨단 산업에 왕성한 투자를 하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산업 살리기 또 석탄 산업 부활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기술 분야와 관련된 투자는 거들떠보지를 않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미국의 경쟁력은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 때문에 미국의 패권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을 우려한 많은 경제학자들 가운데 리차드 덩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이 사람이 최근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적자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관세보다는 앞으로 미국이 10년간 8조 달러를 들여서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 그리고 유전자공학, 그린 에너지, 나노기술, 신경과학 양자 컴퓨터, 로봇에 집중 투자해야지만 장기적으로 무역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투자를 늘리는 정책으로 나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첨단 분야에 투자를 거들떠보고 있지 않은 그런 트럼프가 되겠고. 자, 그나저나 미국은 6월부터 좀 눈에 띄게요. 중국과 관련된 강경 발언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전방위 견제에 나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은 5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정책과 관련된 근본적인 보고서를 의회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네. 중국이 현재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전면 대결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면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겠다고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에 미국도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경제적 도전이고요. 또 가치관의 도전인데요. 뭐 중국형 독재 통치 체제를 다른 나라에 심는다든지 언론 탄압, 종교 박해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안전 보장과 관련된 도전을 뭐 중국은 국민 융합 정책을 이용해서 뭐 양자 컴퓨터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한 다양한 기술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힘에 근거한 평화를 지키겠다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방침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중국이 자신들에게 도전을 해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세 가지 방면에서 경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게. 그리고 가치관의 도전, 또 안전 보장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군요. 자, 이쯤 하고 이번에 미 대선 소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알아보죠. 지금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확률이 50%를 넘는다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바이든이 승기를 확실히 잡았다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좀 잘 모르는 건가요? 네, 트럼프 심정을 지금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사면초가 첩첩산중이 아닐까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선거 자금 쪽에서는 5월 달부터 바이든에 더 많은 자금들이 지금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요? 또한 앞으로 남은 4개월간 경기가 회복되기도 어렵고요. 또 코로나 사망자 수는 계속 늘고 있죠. 그리고 실업률뿐만 아니라 볼튼의 회고로까지 같이 기를 지금 대고 있는데요. 막판 뒤집기가 필요한데 문제는 트럼프 재선 가벽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네. 연방 대법원이 곧 판결 내린 트럼프의 납세나 은행 거래와 관련된 공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예. 6월 말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법 위반이라든지 세금 과소 신고가 밝혀지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전전긍긍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곧 나오는군요. 그래서 뭐 납세라든지 은행 거래 기록이 공개가 될 것이냐 아니면 공개하지 않아도 될 것이냐 이런 결정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거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뭐 납세 실적이나 이런 것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의 여러 가지 그 자유라든지 그리고 개인들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본인이 공개를 해야지만 되는데요. 예.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정적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 판결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예. 대법원이 최근 들어와서는 좀 조금 그 자유주의적인 면에서 그 민주당을 좀 손에 들어주는 이런 판결이 내렸다는 점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볼턴에 이어서 재산 공개까지 된다면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상황이 이런데 조 바이든 후보 하면 가장 큰 약점은 역시 나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77세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76세라고 하는데 그 평균 수명을 이미 넘어선 상태. 과연 이 고령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네, 바이든 후보가 46대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고령 관계로 업무 부담이라든지 낮은 해외 순방을 좀 줄여주는 쪽으로 부통령의 역할이 정립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현재 유력한 부통령 후보는 여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인종이나 나이, 바이든과의 정치적 균형, 또 지역을 안배한다면 아무래도 카멜라 해리슨이라는 55세 상원 의원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해리슨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재분배라든지 사회 보장에서 충실한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큰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시적인 혼란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렇군요. 왜 부통령 후보, 흔히 러닝메이트라고 하죠. 예,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곧 발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예, 이제 곧 발표가 될 예정이고 카멜라 해리스라고 하는 여성 상원 의원이 지금으로선 가장 유력한 상태다라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국제 질서라든지 동맹 관계 이런 것들은 국제 정세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바이든이 뭐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뭐 세계는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중 간의 갈등도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구 온난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파리 협정으로 복귀하는 문제, 또 동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뭐 국제 질서를 예전의 식으로 돌려놓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서방 국가 중에서 민주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는 뭐 한국이나 호주, 인도, 일본과의 관계는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또한 북대서양 그 조약 기구를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실효성 있는 핵 합의와 관련해서 러시아, 중국과의 협상이 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혹시 이런 것도 분석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대북 관계, 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은 어떤 생각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좀 이렇게 보도가 된 게 있습니까? 네, 뭐 북한과 관련해서는 아주 강경 정책 위주로 나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요? 현재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협상과 관련해서 너무 유화적으로 나왔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과의 그 협상 그리고 정상회담보다는 그 물리적 그리고 경제적 압박이 좀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도 좀 간단히 좀 해주시죠. 네,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막판 뒤집기에 성공한다면은 뭐 대중국 정책은 좀 더 강경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뭐 국제적 공조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초반에는 주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반대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뭐 소득 재분배 문제, 사회보장 문제, 뭐 대기업에 대한 과세, 부유층에 대한 자본 이득세와 관련해서 세금이 증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역시 주시장에는 악재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뭐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연준의 양적 완화는 계속된다는 점에서는 뭐 중단기적으로 주시장에는 뭐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 짧은 시간에 경기 부양책으로 해결을 했는데요. 예. 누가 되든 큰 문제는 안 되겠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난 15일이었습니다. 경북의 독립운동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긴 분이 퇴임을 했습니다.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을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승격시키고 또 독립운동 연구에 평생을 바쳐오신 분이죠.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이제는 전 관장이라고 불러야 되겠네요. 김희곤 전 관장을 연결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장님. 퇴임식은 잘 치르셨고요, 지난주에. 아니요, 식 자체는 없었습니다. 식을 참 못하셨구나. 코로나 때문에. 예. 묘해요. 제가 그 안동 독립운동 기념관 때도 그랬고요. 예.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 때도 예. 모두 다 취임식, 퇴임식 다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무슨 일이 좀 있었나 봐요? 아니요, 사회적으로? 그것보다는 그런 것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예. 또 작년에 제가 안동대학 퇴임할 때도 퇴임식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늘 그렇게 생각해왔던 대로 온 것 같아요. 물 흐르듯이. 예. 네.
자, 이 독립운동사 연구에 그동안 몇 년 동안 그 시간을 투입하신 거죠? 글쎄요, 한 40년 되겠죠. 40년. 제가 이제 만 66세니까요. 예. 한 40년 해온 셈이고, 예. 안동에 와서 32년 반입니다. 안동에서만 32년 반. 자, 이제 공직에서 퇴임을 하시게 되는 건데, 네. 소감이 어떠신지 뭐 짤막하게 좀 여쭤볼게요. 저는 평소에 늘 뭐 자료 찾고 글 쓰고 책 발간하고 책을 보니까 단독 저서가 한 30권 되고 공저가 한 150권쯤 되더라고요. 예. 논문도 100편 이런데 그냥 살아오는 일이 그거였으니까 별 뭐 부담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날 퇴임을 하고 화요일 날 아침에 딱 일찍 눈이 떠졌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어깨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동안 너무 무거우셨구나. 짐을 지고 있었구나. 그 너무너무 기분이 가벼워요. 어떨지 좀 대충 알 것도 같습니다.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예, 지금은. 왜 그 군장 20kg 메고 행군하다가 탁 벗어놓은 느낌. 그렇군요. 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소감이 어떨지. 흔히 우리 안동을 독립운동의 성지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 그 누구보다도 김희곤 관장님의 공이 크다는 점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자타공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동의 독립운동, 우리 경북의 독립운동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데는 40년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뭐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사실 저는 독립운동사 전공자이긴 한데 제 주된 전공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임시정부. 그래서 이제 백번 김구기념관도 짓고 중국 그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유적들을 발굴하고 또 기념사업을 하고 지금도 서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국립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건립위원으로 또 이제 전시도 책임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제가 주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32년 반 전에 88년도에 안동대학교 사학과의 교수로 부임을 하면서 말 그대로 안동의 역사를 찾아내게 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32년 전에 안동에 올 때는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안동대학에 몸담고 있으니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 자료를 찾아낼수록 뭐라 그럴까요? 고구마 덩굴처럼 하나하나씩 잡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동 분들도 독립운동 이야기를 잘 몰랐고 찾아내니까 엄청나게 큰 옥덩어리였고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의 성지란 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과대평가다 하고서 연구자들 사이에 조금 비아냥 그림도 나왔어요. 뭐 시기, 질투 이런 게 또 그런데 제가 증거를 낸 게 독립운동의 발상지,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은 곳, 순절자가 가장 많은 곳, 독립운동 51년의 역사를 한 지역의 역사로 다 쓸 수 있는 곳, 그렇다고 한다면 성지로 이야기해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정립을 했던 건데 역시 안동에 부임한 것이 계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예, 독립운동사도 연구를 하셨지만 원래 그 전공은 임시정부셨고 그래서 퇴임을 하시면서 이제 인사의 편지를 주변 분들에게 이제 보내셨는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대한민국 102년 6월에 김희곤 사렘 이렇게 쓰셨던데 역시 그 임시정부 수립 그날을 의미를 또 두신 그런 안내문도 또 봤고요. 편지글도. 우리 경북의 독립운동가 정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 될 것 같은데 딱 한 분만 애정이 가는 개인적으로 애정이 가는 딱 한 분만 꼽으라면 뭐 지금 수백 명이 있겠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딱 한 분만. 독립운동사가 51년인데요. 3.1운동 이전에 25년, 3.1운동 이후에 26년입니다. 근데 독립운동사 전반기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또 3.1운동 이후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는 의병 하시는 분들은 승리학자로 군주국가를 꿈꾸는 사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보론으로 나가는 분들은 공화주의를 받아들이는 계몽운동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확 바뀌는 것이. 예. 또 3.1운동 이후에도 역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보수와 진보가 또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어 가면서도 보수와 진보는 사실 등 돌리기가 시창이거든요. 예. 뭐 흔히 그냥 다 등 돌립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통합해낸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예. 그러면 저는 일송 김동삼이라고 하는 인물을 저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그러니까 전체, 우리 사회 전체나 인류사 전체에서 내세울 만한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3.1운동 전후에도 보수와 진보 이렇게 갈려 있었군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보수 쪽에는 의병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고, 네, 그러니까 보수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당연하죠. 지키는 것이 보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진보 쪽에는 또 또 계몽운동. 깨고 나갈 때는 깨고 나가는 게 진보고, 근데 그렇게 되면 등 돌린다고요. 그래서 등 돌리지 않고 그 좌우를 보수 진보를 통합해 나가는 사람. 예. 또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들어오면 또 나뉠 때 그걸 통합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저는 김동삼이라는 인물을 그렇게 매력적인 인물로 봅니다. 예, 일송 김동삼 선생. 네. 저도 한번 인터넷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인물이신지. 네네네. 예. 자, 새로운 독립운동가와 유족을 발굴하는데도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데, 유족을 만나면서 여러 감회도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유족도 한 분만 또 말씀해 제가 보신다면. 그 유족 이야기하면 예. 막 가슴 저리고 눈물 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안동에 와서 하도 안동 분들이 조상 자랑을 많이 하길래 도대체 무슨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상 자랑을 하느냐 했는데 예. 그 동산 유인식 선생님의 손자분이 유기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예. 2008년에 돌아가셨나 그런데 그 동산 유인식 선생의 손자분이라면 참 동산은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어른은 한 번도 제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한 번도 제 앞에서 조상 자랑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요. 오로지 뭔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후손이 못나서 그러니까 조상이 훌륭했지만 본인은 그러하지 못해서 부끄럽다는 그 겸양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분만 계셔도 안동에는 어른이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한 분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권오설 선생의 후손은 특히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은 응어리진 게 많고 조심해서 살아요. 네. 그런데 자료를 항상 언제든지 이게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흑단벽 속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두 번이나 의문의 화재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불더미 속에서 끄집어내간 자료를 평생 안고 웅크리고 살았는데 이제 저랑 오랫동안 지나면서 이제 기념비도 세우고 독립유공자로 포상도 되고 이제 이런 인연을 가지면서 자료를 저희 기념관에 다 기증을 하셔갖고 철관이며 모든 자료들이 정말 귀중하게 보관되어 있지요. 네. 너무나 고맙네요. 정말 말씀만 들어도. 그런 후손들이 늘 가슴에 있습니다. 네. 예.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자, 요즘 얘기를 좀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최근에 왜 현충원에 친일파 파묘를 두고 논란도 있었고요. 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또 홍범도 장군과 백선엽 비교해서 또 여론의 화살을 또 맞기도 했고 일련의 이런 일들 지켜보면서 우리 김희곤 관장님 또 어떤 생각이 드셨나 이것도 좀 많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쌍방에 다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든 간에 이제 그 시대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있거든요. 그 나라가 무너졌을 때는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최악의 빈곤 상태는 극복해야 된다거나 전쟁은 전쟁을 또 이겨야 한다거나 다 이제 시대가 갖고 있는 과제가 있지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되는데 평가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나갈 때 그러니까 파묘 이야기도 사실은 굉장히 정치운동적인 차원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이 홍범도 백선엽을 비교하는 이야기조차도 이건 사실 정치운동 차원에서 끄집어 나온 것이거든요. 평가는 차분하게
연구자들한테 놔두면 될 일을 가지고 맡겨두면 될 일을 가지고 정치운동 차원에서 끌고 나가니까 계속해서 화살들이 날라오게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범도 장군 하면 뭐 우리 다 아는 뭐 봉오동 전투, 뭐 의병 활동 평생을 하신 다 아는데 백선엽에 대해서 우리 김희곤 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는 분명히 그 만주국의 붕대에 그러니까 그 만주국 가보면 참 서글퍼요. 정상적인 국가도 아닌 일본의 괴뢰 국가란 말이죠. 그 일본 괴뢰 국가의 그 후위를 지키는 그 국가의 장교로서 그 독립군의 반대쪽에 서 있었던 토벌대에 있었던 그런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으로 당연히 평가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6.25 전쟁에서도 그는 최고의 승리만 구가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부동 전투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작전으로 병사들을 죽게 했던가 생각하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공도 과도 같이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향후에 경북 독립운동 기념관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이 기념관을 만들어 나갈 때 두 가지 초점이 있었는데 인문학이 위기에 처했다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대중화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기념관을 열었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독립운동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그 줄기는 세계 학맥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성격이 때문인데요. 그게 뭐냐면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데 최고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최고 가치로 뒀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가치를 따라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자리매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후임 관장은 누구신지 잠깐 소개를. 저희 안동대학 사학과에 정진영 교수로 이제 막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요. 정진영 교수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 김희곤 관장님 벌써 연구소를 시내에 마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연구소 그 이름이 어떻게 되죠? 뭐 연구소라 하기보다는요. 그저 매일 나가서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하는 곳인데요. 이름을 뭘 붙이기는 해야 되겠는데 해서 한민족 독립운동사 연구소. 그래서 이제 한독연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게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라고 하면 자칫하면 남한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한민족 국내외 모두를 통틀어서 한민족 독립운동사 연구소 이렇게 붙이고 이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던 이야기를 좀 가볍게 한번 좀 써봐야 되겠다. 또는 세계 독립운동가들의 열전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민족 독립운동사 연구소. 이름도 너무 근사하게 잘 지으신 것 같아요. 이상하고요. 아니요. 공부하는 방입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이 이름도 이거 관장님이 지으셨어요? 네. 직접? 그러시군요. 앞으로도 또 독립운동사 연구는 계속 하실 거고 집필 활동도 계속 하실 거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괜찮으시다면 방송을 통해서도 독립운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한번 시간을 한번 잘 좀 짜보겠습니다. 왜냐면 관장님 머릿속에만 있는 그 지식이 너무 아까워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알려야 되니까. 조금 더 저도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김희곤 전 관장이었습니다. 네, 장마가 시작됐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김도연 캐스터. 네, 지난 10일 제주에 역대 가장 빠른 장마비를 뿌린 장마전선이 본격 상륙했습니다. 따뜻한 수증기를 머금으며 세력을 키운 장마구름이 내일까지 많은 비를 꾸리겠는데요. 일단 가장 강하게 올 것으로 예상되는 고비 시간대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되겠습니다. 주말 하루만 토요일만 반짝 비가 소강 상태 되면서 활동하기 조금 수월하겠고 다시 일요일부터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장마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변 시설물 배수구 축대 점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21도, 한낮에 30도 예상됩니다. 의성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7도 낮은 22도, 습도는 91%입니다. 날씨였습니다.